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이론 및 실습 기초편 파이썬 기초 두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번에는 파이썬 개요, 자료형,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문, 함수,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복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논리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쓰는데요. 기본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for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요. 반복하고자 하는 이터레이션 변수를 선회해 줍니다. 여기서는 nu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H에서는 range라고 하는 걸 통해서 0부터 4까지의 숫자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0부터 4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0부터 5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4까지 총 5개를 하겠다는 의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조금 잘못됐는데요. 콤마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가 리스트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예제네요. 그 밑에 예제에서 조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로 잡혀져 있을 때 이제 이 변수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터레이션 변수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꺼내게 되면 하나씩 꺼내게 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딥러닝 쪽을 사용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거의 다 리스트 형태 또는 numPy 형태로 반영되게 될 텐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불러서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법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다른 문법과 같이 while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반복을 종료하고자 하는 조건, 변수를 정해 주고요. 조건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그 조건을 끝내기 위한 어떤 연산자, OP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조건에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파이썬에서는 while문보다는 for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변수를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in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while문보다는 for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이중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을 2번 사용하여 반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2번일 뿐만 아니라 두 번 이상입니다. 2번 이상 사용해서 하는 건데 반복문을 중첩하면 중첩할수록 시간 복잡도는 증가하므로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중 포문을 그냥 2개를 겹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tinue, break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break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reak문은 반복문을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컨디션이라고 하는 변수의 0으로 해놓고 컨디션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 블록 안에 컨디션이 만약에 5보다 작다고 한다면 브레이크를 해라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컨디션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이 while문을 그만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아예 y문을 빠져나가 새로운 라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결과가 안 나온 화면입니다. 제가 캡처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온 화면입니다. 왜냐면은 컨디션에서 0인 값이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거죠. 반면에 continue는 어떤 뜻을 사용하냐면 방법문은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이번은 뛰어넘고 싶다 라고 할 때 씁니다. 예시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ntinue는 0으로 컨디션 변수는 0으로 놓고 while문에 대한 조건문도 동일하게 두겠습니다. 단 컨디션 이제 종료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서 하나씩 증가시켜 놓는 걸로 하고요. if 컨디션이 5보다 작으면 continue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경우 지금 0이죠. 0인 경우에 0이 아니라 0이었을 때 들어와서 지금 1이 된 상황이죠. 1이 됐을 때 5보다 작습니다.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5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if문에 성립이 하게 되고 continue 문을 만나게 됩니다. continue가 실행이 되면서 뒤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1, 2, 4, 0, 1, 2, 3, 4는 출력하지 않았고 1, 2, 3, 4는 출력하지 않았고 5부터 11까지 출력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아예 그만두고 싶을 때 쓰시는 거고요. 컨티뉴음은 반복문을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이번은 뛰어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수학적 개념은 f 함수가 있을 때 결국 함수명이죠. 인풋으로 들어가는 x값이 있고 거기에 어떤 x값이 들어가든 간에 이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도식화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명 f가 있고 x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가서 그럼 인풋에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갔다고 해볼 때 죄송합니다. 해볼 때 4 더하기 2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6y는 6이라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x가 6일 때, 10일 때, 12일 때 모두 마찬가지로 입력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function name이라고 하는 것이 cal, call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입력이 뭐가 들어갈 거냐 입력 파라미터를 정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파라미터를 두겠습니다. input 값이죠. 입력 파라미터를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return value 결국 출력 값이 뭐냐 라고 했을 때 y를 출력한다. return value라고 명시를 할 뿐이지 output 똑같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의 형태는 def라고 해서 함수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고 함수의 body가 들어가면서 이제 return value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이 return 연산을 통해서 값이 리턴된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받아서 입력이죠. 어떻게 처리하고 body입니다. 무엇을 반환할 것인가 return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중요하고 body가 중요하고
리턴 값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잘 알고 계시면 함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기능의 묶음입니다. 비슷한 기능들끼리 묶어놔야 가시성도 좋고 사용성도 좋겠죠. 그리고 소스코드 수정의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공유. 내가 만든 기능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기능의 공유고요. 재사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함수 안에서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함수의 예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함수를 선언해주고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렇게 보면 뭐 파일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인지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함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오픈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고요.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파라미터인 거죠. 그다음에 인티저라고 하는 것도 다 함수고요. 그다음에 np, numpy 어레이인 것도 함수고요. 다 함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능들이다.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편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풋, 입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출력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은 모르겠어. 누군가 잘 해놨겠지. 과정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이런 입력을 주면 이런 출력이 나올 거야 라는 게 명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 값이 클래스 객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개였죠. 매개 변수, 어떤 값을 받을 것인가, 자료형이 중요하다. 왜냐면 자료형이 동일해야 안에서 처리하는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료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형을 명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그다음에 본인이 설계할 때도 어떤 자료형을 썼는지 어떤 자료형을 받아서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현부입니다. 구현부는 무엇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고요. 들어온 매개 변수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에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 add라고 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뭐 더해주는 함수다라고 어디 API에다 명시를 해놓겠죠. 그러면 난 이런 입력값과 이런 입력들 값을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출력을 얻겠구나. 그 사실만 알면 되지 이 안에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환할 것인가.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턴 값은 2가지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C나 자바 같은 데서는 리턴 값이 단일 값이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다중값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파이썬도 단일 값입니다. 파이썬에서 return A, B 이런 문법을 쓰는 걸 많이 봤을 텐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은 이 내부에서 돌아갈 때는 이게 하나의 메모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지만 일단 리턴 값이 2개 가능한다. 왜냐면은 함수를 호출해서 받을 때 이렇게 된 경우에는 리턴은 2개를 해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x나 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이상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리턴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리고 return에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함수의 종료. 그래서 아래 소스 코드는 실행시키지 않고 함수를 끝낸다, 함수를 끝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값의 반환입니다. 함수를 끝냄으로써 이 값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걸 좀 지워볼게요. 지우개.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다시 펜으로 바꾸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죠?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함수, 파라미터 2와 3이 들어갔을 때 값, 그래서 5가 나왔고요. 곱셈 15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안에 함수를 또 호출을 해서 파라미터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경우를 발견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컴퓨터공학과 하시는 분들, 그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하시면은 언어를 배우시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콩국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일단 첫 번째 위기가 포인터에서 오고, 두 번째 위기가 함수에서 오고, 세 번째 위기가 클래스와 객체에서 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객체에서 일단 객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형상이 있겠죠, 형상. 어떤 형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입니다. 틀이라고 한다는 것은 붕어빵 같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예시죠. 처음엔 저도 이게 왜 붕어빵을 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만큼 좋은 예시가 없습니다. 붕어빵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 반죽도 넣고 뭐 팥도 넣고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팥, 뭐 이런 걸 넣고 가공을 했을 때 실제 붕어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인스턴스고요. 틀이라고 하는 게 바로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붕어빵이 탄생할 수 있겠죠? 그 여러 개의 붕어빵은 같은 반죽과 같은 팥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의 붕어빵은 아닙니다. 즉, 얘는 실존하는 형상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만들면 붕어빵 2가 태어나겠죠? 3번이 태어날 거고요. 4번이 태어날 겁니다. 이 붕어빵들은 다 각각의 어떤 인스턴스, 주소값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 형상이 있는 거죠. 1번 붕어빵이랑 3번 붕어빵이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만들 때 1번 붕어빵에는 팥을 넣었지만 2번 붕어빵에는 요즘 슈크림 많이 들어가죠. 슈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번 붕어빵에는 진짜 붕어 조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틀 안에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줌으로써 다양한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 만들어진 것을 객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봐볼까요? 차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가 있겠죠. 설계도가 있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찍어내게 됩니다. 네, 찍어내는데 자, 말리부를 예시로 들게요. 제가 제 차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말리부를 예제로 들면 같은 말리부겠죠. 같은 말리부인데 색깔이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 다르죠. 입이 뚫린 애가 있고 막힌 애가 있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엔진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설계도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엔진이 다른 경우에는 설계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엔진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자,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고요. 클래스라고 명시를 해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일단 이름, 클래스 변수, 함수,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벌써 배웠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원래는 변수의 스코프 자체가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함수가 끝남으로써 모두 반환이 됩니다. 다만 클래스 변수는 모든 함수한테 다 영향이 가면서 함수가 끝나더라도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self 하고 이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컬러는 클래스 변수로 새로 선언하는 컬러고요. 뒤에 있는 컬러는 매개 변수로 받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름은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그것만 일치시켜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변수는. 그리고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 앞서 배운 것처럼 함수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단 가장 먼저 최초의 변수로 self라는 것을 넣으셔야 돼요. self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elf로 내 자신 클래스를 넣어주겠다, 참조하겠다라는 거고 그 self 안에 있는 컬러, 엔진, 기어, 스피드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함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 클래스 변수에 조건문을 달고 들어온 매개 변수랑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실체화한 것이고요. 클래스는 껍데기일 뿐이다. 껍데기 안에다가 안고도 넣고 반죽도 넣고 해서 어떤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클래스를 구현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객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객체가 됐다라고 한 걸 보면 자, 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줬고 그 안에 변수를 주게 됩니다. 이게 클래스 변수죠. 그래서 컬러, 엔진, 키에 대한 값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 인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얀색이고 2.0 터보고 그다음에 현재는 파킹 기어에 있고 스피드는 0이며 엔진은 스타트된 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 프린트 인포를 다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카 2를 볼까요? 그럼 두 번째 칸은 블랙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블랙이고요. 엔진도 바꾸고 싶어. 그리고 키번호도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카2라는 게 만들었고 인포를 출력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객체를 좀 설명드리겠고요. 이번 강좌에서 조금 더 자습을 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포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있는 포문 예제들을 한 번씩 실행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예제가 구구단인데요. 구구단을 출력해 보는 예제,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고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쑥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듈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넘파이 활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